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를 바꾸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건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경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배우자 옆에 있을 때 몸이 편안해지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긴장이 되십니까? 이 질문의 답이 사실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어떤 사람 곁에서 숨이 트이는가?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밥 한 끼를 같이 먹었을 뿐인데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됩니다. 딱히 싸운 것도 없고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기운이 빠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오히려 힘이 납니다.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도 헤어지고 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몸이 가볍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이 차이가 단순한 성격 궁합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계의 반응입니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경계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24시간 몸 전체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 혈압, 호흡, 소화, 면역 반응까지 우리가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거의 모든 것들을 이 신경계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사람 곁에 있으면 자율신경계는 이완 모드로 전환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근육의 긴장이 풀립니다. 소화가 잘 되고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예측 불가능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곁에 있으면 자율신경계는 즉각 경계 모드로 돌입합니다.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집니다. 몸은 지금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고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매일 반복될 때입니다.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몸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과 함께 매일매일 이 반응이 누적된다면 뇌가 바뀝니다. 문자 그대로 뇌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뇌는 경험에 의해 조각된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 한때 과학자들은 뇌가 어린 시절 이후에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뇌의 구조는 고정되고 이유는 그저 노화로 퇴화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뇌가 죽는 날까지 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 어떤 감정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뇌의 신경망이 새로 생기고 강화되고 또 사라집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경가소성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제임스 코안 박사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여성들을 MRI 기계 안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곧 전기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알렸습니다. 위협 신호가 들어오면 뇌는 즉각 반응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경고 시스템이 켜지고 몸 전체가 긴장 상태로 돌입합니다. 코안 박사는 3가지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혼자 전기 충격 위협을 받는 경우. 두 번째, 낯선 사람이 손을 잡아주는 경우. 세 번째, 배우자가 손을 잡아주는 경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혼자 있을 때
뇌의 위협 반응 영역들이 강하게 활성화됐습니다. 낯선 사람이 손을 잡았을 때 위협 반응이 다소 줄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손을 잡았을 때 위협 반응이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단지 손을 잡았을 뿐입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코안 박사는 이 현상을 사회적 조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뇌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위협을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나눠서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결혼 만족도가 높은 커플, 즉 서로를 아끼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에서 이 효과가 훨씬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관계가 갈등적이고 불안정한 커플에서는 오히려 배우자가 손을 잡아도 위협 반응이 줄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배우자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배우자는 당신의 뇌가 세상을 덜 위협적으로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뇌에 남기는 흔적. 이번에는 반대의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관계가 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우리 뇌 깊숙한 곳에 편도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아몬드 모양의 이 작은 부위는 뇌의 경보 시스템입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두려움을 처리하고 생존 반응을 시작시킵니다. 문제는 이 편도체가 진짜 위험과 사회적 위협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맹수를 만났을 때와 배우자가 갑자기 화를 낼 때 편도체는 똑같이 반응합니다. 똑같이 경보를 울리고 똑같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만성적으로 갈등이 있는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편도체가 항상 활성화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배우자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목소리 톤이 어떤지, 오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이것을 항상 감시하고, 항상 준비하고, 항상 대비합니다. 이 상태가 수년, 수십 년 이어지면 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해마가 위축됩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 부위입니다. 그런데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해마의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위축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전전두엽 피질이 약해집니다. 전전두엽 피질은 이성적 판단, 감정 조절, 충동 억제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 부위가 약해지면 감정이 쉽게 폭발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고 장기적인 판단보다 즉각적인 감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뇌의 염증이 증가합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들은 만성 스트레스가 뇌 안에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염증은 우울증, 불안장애, 그리고 나아가 치매와도 연관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갈등적이고 불안정한 관계는 뇌를 조금씩 마모시킵니다. 이것은 한 번의 큰 상처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10년, 20년이 쌓이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해집니다. 평온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입니다. 과학이 말하는 뇌를 치유하는 배우자, 평온한 배우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평온한 사람이란 감정이 없는 사람, 늘 웃는 사람, 절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평온함은 감정의 부재가 아닙니다. 감정의 안정성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정이 있습니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이 그대로 주변 사람에게 쏟아집니다. 자신이 화가 나면 배우자가 위협을 받습니다. 자신이 불안하면 배우자가 불안을 떠안아야 합니다. 자신이 우울하면 배우자가 그 우울함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는 배우자의 신경계는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언제 어떤 감정이 날아올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반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다릅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화도 나고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먼저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고 배우자를 향해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서 조절 능력, 이모셔널 레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의 신경계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어디서든 안전하다는 신호는 뇌에게 가장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공동조절, 우리가 서로의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방법. 신경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공동조절, 코마이너스 레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는 태어나서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울고, 무서우면 울고, 아프면 웁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엄마가 안아줍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부드럽게 목소리를 내면 아기의 심박수가 엄마의 심박수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아기의 호흡이 엄마의 호흡을 따라갑니다. 엄마의 평온한 신경계가 아기의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조절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조절은 아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인도 심지어 노인도 이 공동조절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의 신경계와 함께 서로의 리듬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상대가 안정되면 나도 안정되고 상대가 흔들리면 나도 흔들립니다. 이것은 메타포가 아닙니다. 실제 연구들은 오래 함께한 커플의 심박 변이도, 호흡 패턴, 심지어 코르티솔 수치까지 서로 동조화되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우리는 배우자의 신경계를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온한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날마다 매 순간 더 안정된 리듬으로 조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들이 말해주는 숫자들. 이제 실제 연구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들은 결혼의 질과 건강 사이의 관계를 추적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행복 연구 중 하나입니다. 1938년부터 시작해서 8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건강한 노후를 만든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배우자와의 관계였습니다. 관계의 질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기억력 감퇴 속도가 유의미하게 느렸습니다. 신체 건강도 더 좋았고 수명도 더 길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의 수준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갈등이 잦은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 질환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서는 결혼 만족도가 낮은 여성들은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 30분간의 갈등적인 대화만으로도 면역 세포의 활성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반면 안정적이고 따뜻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상처 치유 속도도 더 빠르고 수술 후 회복도 더 빠르고 감기에 걸려도 더 빨리 낫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당신 곁의 사람이 당신 몸의 치유 능력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옥시토신, 사랑의 호르몬이 뇌에 하는 일. 평온하고 안정된 관계에서 우리 뇌는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 혹은 유대감의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포근한 감정을 넘어섭니다. 옥시토신은 뇌의 편도체, 그 경보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편도체의 반응성이 낮아집니다. 위협을 덜 위협적으로 느끼고 낯선 사람을 덜 낯설게 느끼고 불확실한 상황을 덜 불안하게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뇌의 처리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옥시토신은 신뢰로 작동합니다. 낯선 사람이 안아줄 때보다 오래 신뢰해온 배우자가 안아줄 때 옥시토신이 훨씬 강하게 분비됩니다. 그 신뢰의 역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효과는 커집니다. 이것이 오래된 부부가 가진 힘입니다. 20년을, 30년을, 40년을 함께 쌓아온 그 신뢰의 역사가 뇌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 그 역사 전체가 한꺼번에 활성화되며 뇌를 안정시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복잡하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는 지금 갈등이 있는데 이미 너무 오래됐는데 이제 어쩌란 말인가?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결혼 초기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는 변합니다. 신경가소성은 노인에게도 작동합니다. 70대에도 80대에도 뇌는 경험에 의해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오랫동안 갈등이 있던 커플들이 관계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지고 면역 기능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계가 바뀌면 뇌가 바뀝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패턴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수십 년간 커플들을 연구하면서 어떤 커플이 오래 행복하게 살고 어떤 커플이 그렇지 못한지를 예측하는 요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비율에 주목했습니다. 안정된 커플들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5배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5대1의 법칙입니다. 작은 긍정들이 쌓입니다. 아침에 따뜻하게 건네는 말 한마디, 식사 후 고맙다는 한마디, 힘들다고 할 때 옆에 앉아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뇌의 회로를 바꿉니다. 우리 세대가 몰랐던 것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긴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수십 년을. 우리 세대는 결혼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참아라. 이해해라. 희생해라. 관계는 노력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들 속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관계는 내 뇌와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 오래 관계를 심리적인 문제로만 생각했습니다. 기분의 문제, 행복의 문제로만. 하지만 관계는 생물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내 심장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내 면역 기능을 결정합니다. 내 기억력을 결정합니다. 내 뇌의 노화 속도를 결정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관계를 조금 다르게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평온함은 훈련된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평온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평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조절은 양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정적이면 상대도 안정됩니다. 내가 흔들리면 상대도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평온함은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연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다는 것을 화를 낸 이후에야 합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턱이 굳어지고 호흡이 얕아질 때 그 순간을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잠깐 멈추는 연습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단 몇 초의 멈춤이 뇌에게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편도체의 반응을 전전두엽이 조절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몸을 통한 접근입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하는 것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긴 날숨은 특히 효과적입니다.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시간을 길게 하면 심박수가 내려가고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이것들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뇌가 바뀝니다. 신경가소성이 작동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뇌는 훈련에 반응합니다. 노년기에 더 중요해지는 이유. 이 모든 이야기가 노년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외부로부터 받는 공동조절의 원천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신경계를 자극하고 조절합니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안정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아이들이 독립하고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가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결국 배우자입니다. 노년기의 뇌는 배우자의 영향에 더 집중적으로 노출됩니다. 이것은 좋은 관계에서는 강력한 보호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갈등적인 관계에서는 더 강력한 위험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노년기 우울증 연구들은 배우자와의 관계, 질이 놓인 우울증의 가장 중요한 예측 변수 중 하나임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치매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지지적인 배우자를 가진 노인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더 느리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인과관계인지 상관관계인지는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연관성은 반복해서 관찰됩니다. 사랑은 뇌를 보호합니다. 이것이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일 수 있다는 것 놀랍지 않으십니까?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으로 당신 배우자 옆에 있을 때 몸이 편안해지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긴장이 되십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배우자는 당신 옆에 있을 때 편안합니까?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인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말 한마디, 뭔가를 먹고 나서 맛있었다는 말 한마디,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냥 한번 옆에 앉아보는 것. 이것들이 사소해 보입니까?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순간들이 뇌 안에 쌓이고 신경회로를 만들고 서로의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 신경가소성, 공동조절, 옥시토신, 편도체의 억제. 이 모든 과학적 언어들이 결국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에 의해 변합니다. 그렇다면 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평온한 사람 곁에서 뇌가 쉬고 몸이 회복되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그 평온함을 먼저 내가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 옆에 그 사람이 오늘 하루 조금 더 편안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당신도 오늘 하루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함께 나눠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관계를 그리고 뇌를 바꿀 수 있습니다.